8월 8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45% 하락한 2556.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44% 하락한 745.2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4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9종목, 코스닥에서는 3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그린생명과학, PCL,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진매트릭스, 블루엠텍, 서울제약, 녹십자MS 7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41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코로나 섹터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하면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의 판매량은 저번 주와 비교했을 때 62% 증가한 5,850개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판매량이 폭증하면서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1,300원이었던 진단키트 가격은 현재 7,400원으로 상승했다고 전해졌어요.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변이인 KP3으로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코로나 변이들과 다르지 않지만 면역 회피 능력이 높아서 전파력이 강하다고 전해졌는데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에게는 먹는 치료제인 미국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야 하지만 공급 부족에 시달리면서 약국에서는 일반 감기약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 경구 치료제 부족 현상에 따라 질병청에 확대 공급을 요청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질병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약국이 신청한 코로나 경구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진단키트와 호흡기, 화이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최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가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다시 선언할지 검토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엠폭스는 동성 남성 간의 성적 접촉 과정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녹십자MS와 휴마시스, 미코바이오메드가 엠폭스 관련주로도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 섹터입니다.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 1만 가구 이상을 짓는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는데요. 먼저 내년까지 총 8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고 전해졌으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현한 국토교통부 1차관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서울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서울 물량이 올해 발표할 5만 가구 중 1만 가구 이상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하나투자증권에서는 2024년 6월 국내 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25조 원을 기록했다며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실적이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의 수주 증가를 나타냈다고 밝혔는데요. 선행지표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지만 인허가를 제외한 주택수주와 착공, 분양 실적은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분석이 동반되며 오늘 건설 및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SG세계물산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2분기 후 실적을 발표하며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블루엠텍은 최근 국내 다수 제약기업과 의약품 온라인 유통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의약품 유통업계의 쿠팡으로 도약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블루엠텍은 지난 7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묶이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CS인드는 장중 후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CS인드는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CS인드의 실적 호조 소식에 자회사인 CS베어링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드림 CIS와 JMT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하이젠 RNM이 상승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올해 안으로 로봇 양산 시대를 열고 오는 12월에 국내 공장에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블 숄더를 수천 대 생산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특징주가 붙어주면서 하이젠 RNM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네요. 다만 기사 내에 하이젠 RNM이 직접적으로 현대차그룹과 연관될 만한 내용은 없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성우전자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국내 제약사인 유한양행과 신성장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성우전자는 지난달 유한양행과 의료기기 개발 등의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해진 바 있습니다.
이어서 나노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나노팀과의 제품 연관성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나노팀의 열폭주 방지 패드는 특정 조건하에서 셀 간의 화재 전이가 차단되는 MP를 달성하고 있어 전기차 화재 문제 해결에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노팀의 제품이 상용화될 경우 전기차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울산에 건축 중인 열폭주 방지 패드 전용 공장은 올해 완공 예정이며 내년부터 가동하여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답변에 나노팀이 강세를 이어가 주었네요. 다음으로 태성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상승했습니다. 태성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고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태성은 올 상반기에 시연회를 마친 복합동박 RTR 도금 장비에 대해 공장 부지 선정과 증설에 대한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록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소록스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해 어제 신주 9만 주가 추가 상장되는 일정이 있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일신바이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일신바이오는 제약업체 생산과 연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초저온 냉동고와 동결건조기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